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토목 시공기술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희는 그 면접 질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를 뽑아서요. 실제 면접처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이랑 또 기준 강도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뭐랄까, 질문 하나로 실무 지식부터 문제 해결 능력, 또 현장 전문성까지 진짜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차를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답변 내용뿐 아니라 그 구조화된 설명 방식,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지금 면접관 앞에서 답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가상의 면접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공시체로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기술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은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시체 제작입니다.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배치 시료를 사용해서요. 표준 규격인 직경 15cm, 높이 30cm의 원기둥 공시체를 제작합니다. 이때 이제 충분히 다짐을 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 처리합니다. 둘째는 양생입니다. 제작된 공시체는 몰드 상태 그대로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초기 양생을 시키고요. 그 후에 몰드를 제거해서 표준 수중 양생 조건, 그러니까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물속에서 28일간 보존해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합니다. 셋째는 압축 강도 시험입니다. 재령 28일이 되면 공시체를 수중에서 꺼내서 지름과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요. 압축 강도 시험기를 이용해서 정해진 속도로 하중을 가합니다.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그 최대 하중 값으로 압축 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 즉 FCK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도 부족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배합 설계 옹유라든지 사용된 재료의 품질 불량, 현장에서의 타설이나 다짐 작업 불량, 또 양생 관리 미흡, 아니면 시험 과당 자체의 오류 강의성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미콘 납품서와 배합표, 골재 시험 성적서, 현장 타설 기록, 양생 관리 일지 같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요. 필요하다면 코어 채취 시험이나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서 실제 구조물의 강도를 확인합니다. 강도 부족이 확인되면 해당 부재가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기술사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달 정도가 경미하고 구조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양생 기간을 부여하거나 표면 강화 처리 같은 보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 부족 정도가 심각해서 구조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탄소 섬유 시트 보강이나 강판 보강 같은 구조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처리 방안은 반드시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 발주처 등 모든 관련 주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작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품질 검사 빈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강도 부족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여러 검토 자료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레미콘 공장에서 제공된 그 배합 설계 내용과 실제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의 품질 시험 결과, 예를 들면 슬럼프나 공기장 같은 것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혹시 가수, 물을 더 타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생 기록을 통해서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명확한 작업 지침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과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이해도나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압축 강도 시험 절차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분석, 안전성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 수립,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체계적인 답변 과정을 잘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기술사 면접에서는 단순 지식 암기 수준을 넘어서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또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구조기술사 협의라든지 관계자 협의 이런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 감독 역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이 실무 능력이나 현장 전문성을 어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답변의 흐름이나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접 준비에 좀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모범 답안을 외우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논리나 현장 적용성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